임민망 한국지사장 조 후보가 친하게 지낸 인사들은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영상 2개를 삭제했습니다. 진짜 선거가 코앞입니다. 이젠 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선거 지금 완전히 지금 막판인데 과거에 뭐 선거 경험도 많으시고 보신 게 평생을 보셨는데 요때 이렇게 중요한 게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나오는데 이거 결정적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뭐 자기 당 후보 그 지원하러 네. 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내 평생에 윤석열 같은 정권은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할 말 사돈이 하는 결이야. 문재인 5년은 내 경험상 그런 정권이 없었어. 네. 그 군사 정권 빼고는 군사 정권은 네. 총칼을 들이대고 그냥 그렇죠. 해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정직하다고 볼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온갖 꼼수에 뭐 완전히 망가뜨렸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른바 자기들이 말하는 진보 정권이라는 게 이 10년 터울인데, 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렇죠. 10년이지. 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한테 자기들 입장에서 뺏겨다가 10년이고. 문재인이가 됐으면 지가 잘했으면 10년을 해야 될 거야, 이거. 예. 그 뺏겼단 말이야. 일어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 평생에 그 왜 나서서 그러는지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앞으로 감옥갈 것 같아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네. 기타 등등 자기에게 이 검찰의 칼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방어적 이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빌려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하는 그 공천 내용, 그 공천자들이 이 품격을 보면 내 평생에 이런 집단 처음 보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집단, 이런 집단에 이런 저질 인간들을 공천자로 내세운 것은 집단적으로 저질들을 내세운 것은 이거 내가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에 처음 모든 게 처음이야. 그 모든 게 문재인 같은 5년도 지 말로 그것도 처음이고. 지가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범죄자 조국이 당수가 돼갖고 이 사람들을 공천한 데서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도 처음이고. 그것도 처음이고 이재명도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도 처음 있는 일이고 아이고, 그건 범죄자 아니에요. 예. 범죄자. 조국도 범죄자 피고인. 그렇죠. 그 실형으로 깜빵 갈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지금 오늘 아침 뉴스까지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게 김준혁이지요. 네, 김준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다는 거지 김준혁이가? 김한란 2대 총장이 저 2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2대가 어떤 대학인데 예? 그 당시는 2대 서울대 여자들이 서울대 갈 실력이 돼도 2대 가는 분들이 많았고 대학생만 돼도 엘리트였던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그런데 미군 뭐 저 제독도 아니고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을 시켰대요. 그 김한란 박사가 네. 그 20세기 초에 미국 유학한 이 대표적 여성 네. 지성인이고 평생 결혼 안 했습니다. 네.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네.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 몸에 배어서 학생들에게도 그걸 늘 강조를 해왔어요. 네. 그걸 내가 왜 아는가 하니까 내 아내가 김한란 총장 시대에 그 대학을 다녔어. 아, 그러시군요. 아, 예. 2대, 가족의 2대가 있으시네. 그럼 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분노하시겠네. 이대 졸업했고, 네. 그게 김한란 총장 시대에. 따님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내가 딸이 둘인데 둘 다 이화대학이야. 네. 그럼 가족의 3분이 2대 출신이시네. 셋이 이화대학 출신이고, 네. 그 중에 큰 딸은 현재 이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어. 현역 2대 교수고요. 네, 현재 이대 교수야. 이런 놈 발언을 그럼 변호사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네요. 예.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 이성을 잃었구나 생각하다가
이건 내가 보기에 이화대학교 동창회 회원들이 집단 소송을 해야. 집단 소송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요. 그 법인 이화대학은 또 별도로. 법인 이화대학은 별도로 하고. 김알람 이 총장의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사자 명예훼손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명예훼손도 되고 그 다음에 동창생들 재학생들은 예. 그 막말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 예. 손해배상, 예. 위자료 청구 소송. 그 자기 모교의 명예를 실추했으니까 그 피해가 큰 거죠. 모교의 피해가 아니라 그 학교에 다녔다는 그렇죠. 자신들의 가해지는 이게 모욕 행위거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서 유아대학 나갔다고 지금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 이랬더니 뭐 역사적 기록이 있다 요 소리만 하고 근거를 오늘 아침까지도 못 대요. 역사적 기록이 있을 수가 없지. 있을 그게. 수가 없죠 그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준혁이 같은 사람이 공천을 받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이제 막말이나 하고 이게 중앙대학교 이재명 대표의 후배더라고요. 후배라 그러고 역사학을 전공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 이제 막말을 하고 반역사적, 반국민적 발언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어천가를 부를 때에 이재명 대표는 정조대왕을 능가하는 역사상 정조대왕을 능가하는 지도자다. 네. 정조대왕은 우리가 알려지기로 뭐 탕평책 쓰고 개혁군주를 알려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현재 교과서상으로는 이게 뭐 좋은 임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임금 정조보다도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보다도 더블로 훌륭한 지도자다. 그래서 이런 찬양가를 불러가 공천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지금 김준혁 말고도 양문석이라고 새마을금고에 사기대출 받은 걸 비롯해가 이 막말 파동이 많잖아요. 조국 쪽도 보면 이 비례대표 1번이 박은정. 그 부부가 검사 출신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이 다단계 피해자들이 1조 이상의 피해가 생긴 사건의 가해자 편에 서서 한 번에 22억의 이게 변론 비용을 착수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변호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사기 공범으로 봐야 돼. 이게 사기 공범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밑에, 조국 밑에 이런 저질 품격 낮은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 집단화하는 그런 후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은 나는 한자로 내자로는 유류상종이다. 끼리끼리.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는 사자와 호랑이는 교배가 안 되죠. 사자종, 호랑이종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에도 성격이나 품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유류상종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우두머리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우두머리 조국 둘 다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품격에 맞는 이런 이 유유상종이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 근데 이 김준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화대학이 법인 이화대학은 이화대학대로 거기 졸업한 동창생과 재학생들은 집단 소송을 해야 돼. 뭘 소송이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럼 집단으로 하게 되면 김준혁이가 물어내야 될 배상금이 엄청날 텐데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지.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 동문이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재학생만 해도 저 뭐 10,000명이 넘을 텐데. 김알람 총장 유가족. 그다음에 법인 이화대학. 그다음에 이화대학 총동창회 구성원과 재학생들이 이게 허무맹랑한 일로 이화대학을 다니고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보상하라 하는 소송을 해야 되고,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정신이라면 네. 후보 사퇴시켜야지. 그래야죠. 이화닥에서 공식으로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여성단체에서도 했고, 오늘 아침에 아마 총동창회 이름으로도 아마 성명이 나간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 있는 집단 같으면 이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것 같지? 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할 태세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르면 이 김준혁의 성격상 니는 어떤 놈인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이 니는 어떤 놈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양문석이의 그 대구 수성 마을금고에서 11억인가 네. 대출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게 법률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 위반, 아마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이지. 그게 사기 대출 받은 거, 사기 대출 받았는데 이 행위는 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왜 그러냐, 이게 중소기업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전혀 아니거든. 미국에 가 있는 딸아이 이름으로 이걸 뭐 가짜로 무슨 이 유통업 하는 걸로 위장해갖고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새마을금고의 대출 한도 중에 진짜로 영세 중소기업에 갈 돈을 갉아먹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 그 파트를 갉아먹은, 이게 첫째 나쁘고, 둘째로 수법이 완전히 특가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건 당장 형사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후보도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퇴 안 시킬 태세입니다, 지금.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못 시켜. 못 시키는 거. 이것도 김준혁이와 같이 이 양문석이죠. 양문석. 이 입이 아주 걸거든.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했더라. 실패한 쓰레기라고 얘기했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했습니다. 이걸 사퇴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너 사퇴하라 그러면 너도 사퇴하라고 할 사람이야. 예. 이 기질상. 그러니까 내가 보니 김준혁, 양문석 둘은 절대로 사퇴를 이재명 대표가 못 시킨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원을 퇴출시키는 거, 복당시키는 거, 공천권, 그 다음에 공천 취소권, 전략 공천권. 이게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독일 의회를 압박해갖고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총통에게 행동에 관한 모든 법령 재정권을 위임한 거, 이것보다도 더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행사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가 이거를 저 공천 탈락을 시키면은 저도 탈락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물귀신 작전. 물귀신으로. 그러니까 미리 아마 예고했을 가능성이 있지. 나를 이렇게 공천 취소시키면 내가 너 물귀신 작전으로 아니 같이 죽자. 아니 죄 경중을 따져도 이재명이가 훨씬 크니까 이거 물귀신이 가능하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공천권 행사자들이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품질이 낮고 품격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그 공천한 사람들의 많은 게 지금 전과 혐의도 있고 하는 게 한 4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뭐 음주 운전을 비롯해서 많은데, 이재명 자신이 전과 사범에 자신의 사건과 관계가 5명이 죽었고, 현재 7가지 죄명에 10가지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고, 또 이 총선이 끝나면 가복 안에 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갖고 영장 청구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유유상종이 됐다.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고 말고, 조국의 경우에도 자신이 곧 대법원 판결이 나게 돼 있거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늦어도 2, 3개월 안 넘길 겁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뭐 다음 주라도 할 수 있어. 그게 뭐 때문에 대법원에서 몇 달씩 끌어야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그러게요. 1, 2심에서 유죄 2년 선고된 사건을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변호인 선임해갖고 뭐 강력한 뭐 정관들 선임해가 상고유서도 내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간단히 보고 이렇게 대비하면 금세 판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알려진 일인데 네. 그게 오래 안 끌 거예요. 네. 4월 10일이 선거니까 이 대법원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김병수 시대를 끝내고 조희대 시대가 왔다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뭘 더 기록을 검토할 게 있느냐 이거야. 아니 그 검토해갖고 당신들이 연합부 판결로 이걸 그 파기환송하든지 권순일이가 이재명이 살렸듯이 아니면 상고를 기각하든지 예. 4월 중으로 해라 이게 4월 중으로. 예. 이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예. 5월 달 개원하기 전에 4월 말 안에 이게 판결해야 된다 이게.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과 이런 이 조국 밑에서 그들이 이 세운 후보라고 하는 게 조국의 경우는 너무 명백한 게 예를 들면 황운하 같은 사람을 그 당선권 안에 지금 예, 넣어놨죠. 8번 1심에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예. 자기는 1, 2심에 2년이고 예. 그럼 8번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실형량이 조금 많으니까 8번으로 밀었나. 잠깐 박은정이 1번이고요. 박은정이 1번이고. 1번이고. 아, 이거 참. 그러니까 곳곳에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그 대검찰청 출신으로 무슨 이 징계 대상이고 현재도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전부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자 이게 22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 조국이 압도하는 것으로 이 선거가 결판이 나가지고 그들이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이 국회는 형편없는 역사상 처음 보는 저질 품격 이런 국회에 그 다음에 탄핵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면 장관 국무총리만 되는 대로 탄핵할 거라고. 네. 지금 그 이재명 수사하던 검사 둘을 이미 탄핵해놨다. 그랬죠.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 탄핵권 만일 200석 이상이 확보되면 아이고. 대통령 탄핵. 그렇죠.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공약이 대통령 임기 단축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한동훈의 비리에 대한 특검, 한동훈 특검법, 임기 단축 개헌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탄핵하겠다는 것이지 탄핵. 그렇죠. 예.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대통령 임기를 뭐 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새로 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탄핵하고 그 한동훈 특검하겠다. 이게 총선 공약이야. 네. 그리고 이재명 쪽도 그게 동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바라다 보는 국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은 이게 뭐 투표로 당연히 응징해야 되는 텐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 예측하십니까? 제가 이 지금까지 이 선거를 제가 직접 치르고 보아온 경험이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의 3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 그러니까 54년에 그 합동연설회부터 내가 구경하기 시작했거든. 네. 유권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지금 22대까지 오는 그 내가 입후보 하기도 하고 몇 번 달기도 하고 낙선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번 이 선거는 말이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아, 조용하다니요? 이거 어디 시끄러운데? 거리에 말이야. 아, 거리가. 프랑카드도 눈에 안 띄고 이게 차가 다니면서 누구다 소리 지르는 아, 거. 유세차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내가 이 아침에 중구에서 여기 택시 타고 오는데 네. 약수역 내거리에 거기 민주당 후보가 뭐 사람을 안 지나가는데 차 위에서 누굽니다 하는 그 소리 처음 한번 들었어.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를 치르는지 그 방송에 종편을 보면 이 선거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문득 두려움을 갖는 게 이게 대량 기권하는 거 아니냐. 오, 안 그러니까 되죠, 안 이 되죠. 선거 풍토에 도드라진 거는 이런 김준혁이다, 양문석이다, 이재명이다, 조국이다 이거 도드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짓들 이 국회 구성돼 봐야 그게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게 국회라는 게 국민 대표자 회의거든. 그럴수록 투표장에 나가서 응징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네. 아이고 더럽다. 에휴, 피해버린다. 이렇게. 혹시 이 생각들에 아니, 안 되죠, 안 되죠. 함몰돼
있지 않나. 아니면 이건 희망사항인데 예. 그래 마음대로 너희들 떠들어봐라. 그리고 김준혁이 너희들 옹호해봐라. 우리 간다. 투표장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찍는 거로 응징하겠다. 이런 두 개의 심리 중에 예.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어느 심리가 앞설까요? 글쎄 지금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에 제가 이 메시지에 예. 여러 개가 올라오는 게 그 국민의힘당 수도권 후보자들이 시간이 나시면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이라도 피켓을 들고 투표에 참가합시다 하는 좀 캠페인에 해달라고 개별적으로라도 그게 개별적으로라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후보 이름만 요게 적고 예. 투표합시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호소문이 오고 있어요. 예. 이 투표율이 낮을까 싶어서. 예. 지금 투표율이 낮는 것은 이 이재명과 조국에게 절대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 응답률도 주로 그쪽 맹렬 지지자들이 응답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 드러난 그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거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어딘가 의뢰해서 한 그것은 철저하게 핸드폰으로 자료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게 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1,000원인가 핸드폰상으로 보상금을 줘요. 예. 그러지 않고 지금 ARS를 중심으로 하는 이 김우준이 같은 사람이 조사하는 거는 기계음으로 들려오거든. 예. 지금부터 여론조사입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느 동에 사십니까? 다음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번 내가 재미삼아 응답할 때 나이도 속이고 응답 한번 해봤어. 그러고는 안 합니다. 끊어버린다고. 근데 그게 열심히 응답하는 게 이 이재명과 조국의 맹렬 지지자들.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지금 여론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에서 조사한 것은 이렇게 밀착해서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의견을 들으니까 응답률도 높고 그 응답은 신뢰가 가고 균형이 맞다 이거지. 그랬더니 김우준 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심사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해갖고 그 발표 못하게 저지한 그 기사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환경 그렇게 발표 나오니까 못하게 김어준이가요? 예, 김어준이가 항의를 했어. 아이, 미치겠네. 환경에서 조사한 그게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국민의힘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이 결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현재 이 분위기가 이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조국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선거 막바지에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투표 포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정치 혐오감에서 보기 싫다. 22대 국회는 그게 그거다. 이게 하느님이 뭔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 나 투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 국민 주권 포기니까 국민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야. 국민의 직무유기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하고 이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파동, 특히 김준혁, 양문석 이들 도달해진 게 두고요. 양문석은 검찰이 즉각 현행범으로 입건해야 돼. 그래도 김준혁에 대해서는 이게 사퇴시켜야 되고 총동창회, 법인 이화대, 김한란 총장의 유가족 등이 집단 소송을 해야 된다.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